자, 첫 번째 질문 계실까요? 제가 그럼 먼저 드릴게요. 아, 네. 우리 네. 루비님은 일을 잘하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뭐 다이아하고 스타가 됐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열심히 하겠다고 나온 파트너 분들이 이제 생기시면서 이제 그게 저희 일은 뎁스를 내려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간도 많이 내어주시고 시스템에도 잘 들어오시는데 뎁스가 내려가지 않는 파트너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소개도 하긴 하세요. 그런데 이 뎁스가 잘 안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그 파트너분도 이제 기운을 많이 잃는 거죠. 힘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그 직 스폰서가 어떻게 이제 그분하고 뭐 다시 명단을 뒤집어 보자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어떻게 좀 힘을 줘야 되고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뎁스와 소개가 계속 쭉쭉쭉쭉 이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일은 그렇잖아요. 2명 정도,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2명을 소개하고 그 소개된 2명이 또 2명을 소개하고 이러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쫙쫙쫙쫙 너무 쉽게 나올 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전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전달하고 어떠한 강도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보통의 파트너님들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제품도 너무 괜찮고 그냥 내가 소비자로 먹어보겠다로 대부분은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먹어봤는데 이거를 소개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근데 그 소개에 대한 부분을 부담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 제품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기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자체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누군가한테 정말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아직도 내가 그 선입견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선입견을 깨는 게 또 중요했고, 그리고 이 제품을 전달했을 때 저분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라는 의지와 이러한 박자들이 다 맞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스폰서로서 우리가 파트너님들을 관리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느냐.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 그리고 이것들을 본인이 섭취했을 때 어떤지, 섭취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나 내가 건강해지는 부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그분과의 대화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게, 상대방에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만큼 전달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또 전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이 제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그걸 비싸서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근데 이 제품의 가격으로만 헬스팩을 예를 들면 지금 13만 원대죠. 우리가 이제 할인하면 12만 원대를 먹지만 그 가격으로만 생각하면 되게 비싸다라고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비싼 가격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든 뭐든 이런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 먹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고 대부분의 명단 뒤집기를 할 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어떤 거냐면 저는 일단 편안하게 만나요. 만나고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저번 주에 뭐 했어? 주말엔 누구 만났어?" 이러다 보면 그분이 누구랑 만나고 소통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질문이 좀 틀리잖아요. "명단 좀 얘기해 봐봐. 누가 있어?" 이러면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상황을 쭉 듣다 보니까 언니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언니는 어때? 언니의 건강 상태는 어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깊이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해요. 보통은 명단을 딱 내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명단이 없어서라기보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라는 어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렇게 연락해봐. 다시 연락 못해요. 헤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언니랑 한번 통화해 봐봐. 이런 이렇게 옆에서 내가 코칭해 주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파트너님을 만났으면 그 파트너님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누군가 관계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계식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럼 나랑 같이 차 마시자. 그럼 나 거기 언니 만날 때 나 같이 가자. 이렇게 스폰서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주는 거야. 어저께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만나신다 그러길래 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저도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소개를 아무렇지 않게 저는 유산화를 하고 있고요.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유산화라는 게 이런 거고 이 말이 그냥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저 유산하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저 유산화를 하고 있고요. 유산화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확 터놓고 말을 아직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하고 저는 인제 찾아봐요. 저분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데 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 만나신 김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자리에 앉히고 이러는 거는 정말 어렵다. 아직은. 서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쪼끔 인정하시고 파트너님들이 쪼끔 더 편안하게 나를 그 자리에 뭐 데리고 가고 할 수 있게끔 가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쪼끔 안내하는 부분에 좀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보다 천천히, 천천히 그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답이 됐을까요? 우리 예강 루비님? 워낙에 잘하고 계시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내 안에 이 완벽한 확신이 없으니까 음. 아직도 말을 함에 있어서 뭐 시간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뭐 내가 1년을 했어, 2년을 했어 이거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규더라도 이 확신과 결단이 정말 확실하게 서면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신 파트너분들을 보면 이렇게 아직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말함에 주저함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거 먼저 깨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파트너님들 만나면 그게 주저한다면 그분과의 Y와 일에 대한 부분과 다시 우리가 1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성공의 8 단계에서 꿈과 목표 설정 그 결단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렇다고 이게 무겁게 가면 안 돼요. 굉장히 그분과 융화가 되면서 얘기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우리 최혜경 리더님이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백신 접종 후 접종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유산화 제품 리셋과 다이어트 제품을 3 개월 섭취하고 백신 접종 1-2차 끝난 후 한 달 정도 되신 분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너무 많이 빠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의 지금 나이가 어떤지도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리셋 다이어트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다른 회사 타 회사들 제가 그 경험한 바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문제가 됐던 경우들의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영양을 줄이잖아요. 다이어트는 내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영양보다 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응이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뭐 이러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산화의 다이어트를 제가 조금 더 지금 10년 정도의 경험으로 다이어트를 쭉 이렇게 보면
영양이 굉장히 고영양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내가 음식을 먹는 칼로리보다는 부족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영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먹는 영양보다는 훨씬 높은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예요, 케이스가. 백신 때문일지, 뭐 아니면 뭐 다이어트 때문일지, 또 아니면 계절적인 변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정도가 이제 머리가 좀 빠지고 나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탈모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머리 빠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머리 빠지는 원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분과.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영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유산화 제품들을 쭉 보면 우리가 몸에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 이상, 그 이상의 영양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두피나 어떤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계절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심각하게 빠진다면 이거는 병원 치료도 한번 검진을 꼭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원도 한번 가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두피에 뭔가 웅큼해서 이렇게 뭐죠?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영양을 줘도 실질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영향이 들어와도 이 스트레스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들어온 거를 전부 다 산화시켜 버리는 그 스트레스가 강력함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무슨 질병의 원인이 다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어떤 악성 그런 걸 내보내요,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질 수도 있어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 보시면서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유산화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거는 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병원 추천. 40대 초반이시고 병원 추천하셨어요. 모더나 부작용으로 백신의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머리카락은요 여러분 이렇게 원형 탈모도요 나왔다가 또 이렇게 채워 주고 또 환경을 조금 바꿔 주면 또 좋아지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부작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면서 좀 이렇게 안심하게끔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유산화 제품을 먹긴 먹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유산화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저도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면 막 의심하게 돼요. '이거 먹어서 이러나? 왜 안 그랬다가 이거 먹어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유산화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떠나서 원리를 따져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 얘기 나눠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제가 또 받아 놓은 질문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없으면 요 질문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도 계세요. PPPS를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신규 가입자가 이 매칭 보너스를 진행을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느냐 이게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유산화 사인업을 하신 분들 여기 지금 신규 분들도 보이시거든요.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 매칭 보너스. 15%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8주 안에 4명을 해야 돼. 1,600 포인트. 금액으로 하면 4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오해의 또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나 못하는데 갑자기 그럼 이것도 뭐 사재기 해야 돼. 뭐 해야 돼. 결국 똑같아." 뭐 이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사업. 그래서 저는 이 매칭 보너스의 개념을 처음에는 15% 보너스? 와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손해 보안 하면 이거 되게 아쉽겠다.
약간 그 보너스에 대한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초반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근데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 매칭 보너스의 개념은, 자, 여러분 딱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팔주도 없고 뭐도 없고 유산화는 뭐예요? 마감도 없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없어. 나 먹고 땡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 엔진을 달아주는 게 없으면 그냥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나만 먹고 내뱉는 걸 못해요. 그래서 이 PPPS 매칭 보너스는 그런 엔진을 좀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력. 그래서 이 매칭 보너스 저희 책자 비즈니스 가이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보너스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부에 아무도 나 혼자 먹고 이거는요, 유산화를 구전 광고를 해서 누군가가 함께 제품을 섭취하고 좋은 걸 공유해야 이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나 혼자 그냥 먹는 거, 싸게 먹는 거, 그게 그냥 끝나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 내 하부렉에 A, B, C, D 4명의 소비자가 됐던 사업자가 됐던 사람들이 배치가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돼요? 결국 또 소개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연달아서 나의 인맥이 40명, 100명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정도 사업자, 2명 정도 소비자 정도를 만들어서 4명의 레그를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2명이나 4명 정도의 소개자를 안내하게끔 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인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 언니, 저희가 가족이 많아서 좀 유리해요. 언니, 동생, 오빠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은 제품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전달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만 전달해도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매칭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동시에 비즈니스 안정 기반을 하는 동시에 평생 매칭 보너스 혜택을 준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소개했어요. A라는 친구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친구를 소개해서 이러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먹어보고 소개도 하고 잘 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먹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떠한 얘기들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제대로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것까지 우리는 후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후원 수당이에요. 판매 수당이 아니라 후원 수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판매가 아니라 후원과 정보 전달로 인한 수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분에게서 내가 판매하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 10%가 됐던 20%가 됐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후원한다고 나한테 돈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개념을 판매에 대한 수당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일을 못해요. 근데 후원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분에게 어떠한 대가나 이런 걸 떠나서 계속적인 후원을 해줘야 돼. 근데 대가가 없으니까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이러한 동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즉 소개자 한 사람이 이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수입의 15%를 후원해주는 스폰서에게 15%를 공유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원래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을 저희 유산화 사업자들이 누군가를 안내하고 정보를 주잖아요. 결국에 회사에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거기에 추가 보너스를 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수입을 크게 키워주면, 내 파트너의 수입을 키워주면 얼마나 좋은 보너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있어도 없어도 사실은 많은 파트너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너스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즐겁게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매칭 보너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책임 보너스라고 할까요?
책임져. 너가 소개했으니까 이분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안내해줘. 라고 하는 책임 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 보너스는 여러분,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의 재미와 활력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하길 바라고요. 첫 번째 기준인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 파트너에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보너스 받아야 돼가 아니라 이분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해주는 그 기반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자, 신규 파트너, 이제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둘이 친구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 많아요. 친구이기도 하고, 회사 동료이기도 하고, 교회 같은 곳에 있기도 하고, 뭐 같은 동네 엄마이기도 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당연히 지인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소개자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소개자들이 막 나오면 이제 인맥이 겹치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쪽에 만약에 지금 C라인에 어떤 친구가 배치가 됐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쪽 C라인은 친구 라인으로 예를 들어 A라인은 가족 라인으로 또 B라인은 어떤 뭐 교회나 어떤 직장의 동료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쭉 같이 내려가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내가 먼저 스폰서가 컨택했는데 내 파트너하고 같이 아는 분이어서 파트너 밑으로 예를 들어 배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소개자가 누구로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개자를 들어가는 건요.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개자는 이 매칭 보너스는 제가 그랬잖아요. 책임 보너스라고. 이 책임이요. 엄청난 거예요. 난 그냥 소개자를 저 사람을 가져가서 매칭 보너스를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그분의 소개자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이분을 완벽하게 내가 책임지고 후원하겠다.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소개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스폰서님과 같이 상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도 돼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어떤 미래적인 거잖아요. 매칭 보너스에 이제 보너스가 막 들어올 거에 대한 욕심적인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 라인을 정말 탄탄하게 키워가는 게 첫 번째 기준. 그 다음에 좀 더 누가 더 이분을 더 케어하고 후원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우시고 논의해 주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라인이 건강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걸 주셨고요. 또 세 번째 질문 또 주신 게 선천적 간 기능이 약한 고객이 헬스팩을 반반 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헤파실이 간에 좋으니까 헤파실 섭취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좀 주저하는 거죠. 난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안 되고 이거 먹어도 안 되고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권할 때 이제 유산화 영양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저는 간이 약해서 아니면 이런 거 저기 할 수가 없어서 못 먹어요. 간에 무리 가서 안 돼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간에 무리를 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뭐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양약 있죠. 양약이나 뭐 한약이나 이제 이런 약 종류, 유산화는 식품입니다. 약 종류를 많이 드신 분들은 100% 간에 무리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간은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약이 보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이 약국에서 뭔가 지어주는 약이 보약 같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나 더. 근데 여러분들 약의 성분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죽이거나 없애기 위한 어떤 약이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몸에 나쁜 어떤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먹었던 그 약으로 인해서 간은 어떤 독이 들어온 걸로 반응을 해서 걔를 해독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 해독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약을 많이, 약 이만큼 드시는 분들 있죠. 어르신들도 그렇고, 난 약 이만큼 먹어. 근데 이런 걸 또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만큼 약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영양제 뭐 두세 알 정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은 거의 10알 이상은 먹어야 돼요. 배 이상으로. 왜냐면 이미 많은 간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안 좋은 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을 또 이렇게 내 몸이 망가진 부분을 해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정말 간 해독을 위한 게 들어가야 돼요. 간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내 몸 자체에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질병은 여러분들 왜 오는지 영양의 부족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면 여러분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일단 잘 먹는 거. 왜 먹어요? 내 몸에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소들이 필요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걸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간이 약하다는 건 그분의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고객님은 좀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헤파실을 꼭 권해야 돼요. 헤파실은 우리 그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은 간 해독을 해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간이 약해. 왜 약할까요? 그 해독 작용과 여러 작용의 기능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 작용을 도와주는 글루타치온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 필요해요. 몸에서는 당장 나 좀 도와줘요. 나 간이 약하니까 뭔가를 좀 도와줘. 그럴 때 이 헤파실이 너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헤파실을 꼭 추천드리시고요. 그리고 헬스팩을 지금 반반 드신다라고 하는데 서플리먼트를 꼭 보여주세요. 간에 무리를 일으키는 영양 성분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유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 한번 보셨어도요. 소비자들은요. 서플리먼트 예전에 봤어요 이러지만 다 까먹어요. 2번이고 3번이고 그러한 질문이 올 때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지방사업자 후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방까지 간다라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후원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지방 후원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 지금 어떤 시대가 이제 우리는 줌이 조금 익숙하긴 한데 이제 줌이나 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전화를 하고 이분이 정말 어떠한 영양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됐던 사실은 가까운 옆집이 됐던 사실은 후원은 가야 돼요. 무조건.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좀 놔두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사업을 이제 전업으로 딱 했을 때부터 지방으로 그렇게 뛰어다닌 것 같아요. 거기 누가 관심이 있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관심 있으면 나는 어디든 전화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때 뭐 제가 수입이 얼마 컸나요? 그러지도 않았어도 그냥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유산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실질적으로 정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그분이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근데 내려가는데 갔는데 혼자 있어, 항상. 누군가를 소개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실은 더 미안해해요. 이제 파트너분이. 이제 같이 했으면 자기도 이렇게 스폰서링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인데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이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지방사업자. 내가 허구한 날 거기를 정말 매일매일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방사업자분들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독립성이 훨씬 더 많이 커져요. 자, 여러분 스폰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가 없으면 있으니까 스폰서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스폰서님한테 미팅 부탁하면 되지. 사실 이래서 약간은 내가 의존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내 스폰서가 없어. 나 혼자 해야 돼. 이러면요. 여러분들의 성장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배움의 속도가 몇 배의 속도로 올라가요. 저의 케이스도 저는 이제 스폰서님이 제가 이제 일을 하려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니 시스템에서 스스로 배우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되게 충격이었지만 그래? 아 혼자 하지 뭐. 아예 생각을 내려놓고 혼자 뛰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해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방사업자분들에게 손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셔야 돼요. 그걸 빨리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뭐 한두 달 사이에 되진 않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방사업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은 거의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동기와 이런 부분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스폰서가 무조건 1년이고 2년이고 파트너에게 붙어가지고 해준다고 여러분 그게 스폰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스폰서가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계속 의존적으로 스폰서에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역량을 내가 키워주지 못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기간까지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그분들의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해 주는 것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파트너의 파트너가 나왔을 때 직 파트너가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야. 자, 내가 있고 A를 소개했는데 A가 좀 소개 좀 해봐봐 그랬더니 B를 소개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요. A는 지금 B를 도와주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는 복제인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그거는 이제 스폰서님들이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A라는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그 크기 이런 게 아직은 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스폰서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내가 A를 소개했는데 A가 B를 소개했잖아요. A가 B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게. 자 그리고 B가 또 C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스폰서는 어떻게 해? A도 도와주고 B도 도와주고 C도 도와주고 막 정신없이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조건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폰서는 B도 미팅을 하고 C도 미팅을 할 때 사실은 이분들이 같이 동행 미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근데 대부분 동행 미팅을 안 하려고 하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저 시간이 없어요. 저 그때 못 나가요.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요 스폰서님한테 저 지금 일하니까 거기 동네 주소 딱 드리고 거기 가서 제품 필요하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도 않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왜냐면 사람 소개해달라며. 그럼 내가 소개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스폰서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결국 제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구 사업이야? 스폰서 사업 도와준 거밖에 안 돼요. 내가 여기 이 사람 소개했으니까 만나봐.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 사업이에요. 스폰서는 엄청 열심히 뛰어줘요. 왜? 스폰서님 사업이에요. 파트너를 키우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은 안 큰 거죠.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아직은 그거를.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깨쳐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게 권리 수입이 뭔지 스스로가 복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복제가 안 되면 자 여기서 딱 내가 스폰서가 A에 대한 후원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복제가 끊겨버려요. 그럼 무슨 권리 수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한 번 이렇게 얘기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일했냐면 제가 있고 A, B, C, D 정말 다 뛰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D의 미팅을 하면 C하고 통화해요. 오늘 D를 만났는데 이 D가 너무너무 정말 열정도 있고 너무 괜찮네요. 정말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C가 그럼 C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B한테 얘기해요.
오늘 D를 만났는데 C하고 D가 열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B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막 우리 움직여야 되잖아. 이때 미팅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참석할까요?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 다시 또 A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A, B, C, D를 이렇게 같이 모이게끔 해주는 거야. 그 역할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처음에. 왜냐면 내 맘 같지 않게 이렇게 딱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들이 아직은 이 일의 우선순위와 이런 부분들까지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와요. 근데 A, B, C, D가 자, 이런 모임을 합니다. 다 모이세요. 해서 다 모이면 좋은데 거기서 C와 D만 모이고 A, B가 안 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는 계속적인 얘기들은 전달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을 너무 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A, B는 그냥 나는 그냥 소비자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마인드고 C, D는 사업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키리더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A, B, C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D를 후원하면 A, B, C는 그대로 도움을 받잖아요. 그들의 한 줄 라인.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시기가 됐던 어떤 타이밍이 됐던 다시 또 움직이는 시기가 와요. 그들의 타이밍에. 그럼 나야 스폰서는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라인을 계속 뎁스를 내려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후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움직이려 하지 않은 파트너들과 많은 대화들을 조금 나누시면서 그분도 똑같아요. 방법은. Y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훨씬 더 함께 뛰었을 때 동력이 생길 것 같다. 같이 우리 열심히 뛰어보자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저한테 톡으로 온 질문에 대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도 질문 주세요. 편안하게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딱 55분에 마치도록 할게요. 사업이 너무 잘 되셔가지고 질문들이 없으신 거죠. 질문할 게 없으신 거죠. 자, 우리 제가 또 지금 좀 질문을 할게요. 네, 질문 주세요. 네. 다른 리더님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빨리빨리 할게요. 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면대면 미팅이 거의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홈미팅도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고 거기에서 받는 에너지도 되게 컸었고 했는데 이제 홈미팅은 어쨌든 여러 명이 모이는 거니까 이제 뭐 1대1이라던가 2대1 뭐 이렇게 신규들 트레이닝 할 때는 면대면으로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홈미팅은 다 줌으로 돌려서 줌 미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줌 미팅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2년 가까이 줌 미팅을 진행하다 보니 특히 이제 보상 같은 저희가 이제 홈미팅이 트레이닝이 되면 안 되긴 하지만 신규를 유입하는 장소이어야 하지만 그게 매번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홈미팅 안에서 신규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어느 진행하신 분들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에서 트레이닝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줌 미팅 안에서 특히 보상을 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뭐 판서를 하면서 이게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은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줌으로 특히 이제 보상을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니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파트너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자꾸 뒤로 빼고 막 이래서 이 줌 미팅을 거의 이제 2년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그런 스포너님만의 노하우라던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이 줌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건지 좀 나눔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상에서 막 이렇게 판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줌 미팅 하는 거 보면 뒤에다가 칠판을 놓고 막 카메라 놓고 막 있는데 잘 안 보여. 흐릿하게 보이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줌 미팅 할 때 사실은 보상 플랜을 많이 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내가 전달하는 부분들이 이 전달력이 너무 약한 거죠.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PPT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거는. 그래서 PPT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는 그 보상 플랜에 대한 페이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걸 하나하나씩 펼치면서, 사실은 이제 파트너님들 이 PPT랑 활용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파트가 누구누구다 그럼 제가 사업 안내서에 있는 이것들을 쪽쪽쪽쪽 PPT를 다 만들어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주면서 그분이 설명하게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사나 이런 뭐 회사 소개를 하면 또 제가 이렇게 PPT를 다 만들어 놨어요. 쪽으로 막 급하게. 그래서 그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호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줌 미팅을 진행할 때는 그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냥 얼굴만 바라보는 거랑 뭔가 화면에 뭐가 떠서 움직여주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화면을 조금 더 활용해 주셔도 PPT 뭐 PPT 화려한 PPT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 하나씩만 올라가도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이 8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늘어나고,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이제 확장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2차 접종까지 또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미팅을 좀 더 활발하게 이제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줌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뭐 지루함일 수도 있고 같이 뭔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고 내년 이제 오프라인 우리가 예전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모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역적으로 뭐 많은 막 갑자기 30명 이렇게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많이 모여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뭐 8명, 10명 요 정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홈미팅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거의 키리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로 해요? 여러분들 집으로 초대하시면 돼요. 집에다가 칠판 두고요. 차 한 잔씩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보상도 풀고 얘기도 나누고 우리 옛날에 했던 홈미팅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누가 주셨어요? 유선화 제품으로 건강해지신 분인데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에게 스폰서님께 알려주신 팁으로 돈 버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죠? 라고 자연스럽게 보상 플랜으로 연결해서 풀어드리기는 했는데, 클로징 멘트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품을 3BC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아니 한 80만 원 정도가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이제 다이어트의 욕구는 되게 강하셨던 분이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금액까지도 다 뽑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시는 건데, 근데 혹시 돈 버는 거는 관심 없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간 조금 까칠하거나 이게 성격이 무조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상 플랜도 들어보실래요? 사업 설명도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클로징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클로징은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거 정말 괜찮네요. 라고 어떤 사인은 아니지만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갑자기 사인할게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갖고는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분은 어쨌든 제품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여러분들 왜 전달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도구예요, 도구. 상대방과 나를 연결해주는 도구. 그래서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제품을 먹으면요, 정말 그분에게는 언제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고, 지금 전달한 어떤 내용이 크게 그분이 뭐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의 타이밍이 올 때. 그리고 A라는 플랜으로 내가 풀어줬는데 관심을 안 가지네? 그럼 B라는 플랜으로 어떤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 플랜을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들 1250포인트, 1250포인트 이렇게 돼서 2500 올라가면 5000이 돼서 골드, 사주하면 골드예요. 못 알아들어요.
1250포인트면 돈으로 계산하면 한 28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80만 원, 280만 원, 280만 원 해서 한 주에 지금 해서 4주를 가면 한 4,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2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내가 가져가는 소득이 얼마예요? 500만 원. 11.5%가 나오는데 저번에 풀어드린 방식과 이 방식은 조금 다르죠. 좀 더 와닿게 다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돈으로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몇 명이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소개하고 또 그분들이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6명씩 6명씩 만들어져서 이렇게 또 돼요. 보상 플랜을 푸는 방식은요, 여러분 되게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풀었는데 제가 물어봐요. 보상 플랜 풀어드렸어요? 아, 풀어드렸어요. 근데 관심이 없대요. 거기서 끝내기 때문이에요. 그분 여러분들이 설명한 거에 10%도 이해 못했어요. 감만 잡았을 뿐. 그래서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고 한 4번, 5번 설명을 해주셔야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거든요. 완벽하게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시고 어저께 제가 고구마를 주문했는데 고구마가 네, 호박 고구마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저기 강경민 ML님이 또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고구마를 삶는데 밤에 그 아시죠? 여러분 다 삶아 보셨죠? 냄비에다가 삶는데 그렇게 안 익어요. 계속 가서 젓가락으로 찔러보는데 딱딱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떠냐. 보통은 네트워크에 대한 반응이 그냥 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막아요. 내가 경계를 좀 하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니야? 피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온도 조절. 그래서 제가 온도를 막 높였다가 온도를 좀 줄였다가 왜냐면 너무 막 센 불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물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세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약한 불로 좀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이따가 물도 없어지는 것 같아 물도 좀 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마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그런 것처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제품을 먹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떤 타이밍이 오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저 사람에 대한 우리 상대방 파트너든 소비자든 이런 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앞서니까 이게 지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고구마를 생각하세요. 진짜 딱딱해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 쑥 들어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구마였나요? 전 이만한 고구마였어요. 안 익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그런데 그런 고구마도 익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가열하고 하는데 안 익냐고요. 익어요. 근데 아, 나 고구마 못 삶겠어. 됐어. 그냥 딱 불 다 꺼버려. 절대 안 익죠. 그 스스로 고구마가 시간이 지나서 익어서 나한테 올까요? 안 오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하겠다는 파트너님들, 뭐 사업자분들, 이런 파트너 찾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인상에 제가 항상 이 원칙이 있잖아요. 라인상에 딱 한 명 정도의 나와 함께 하겠다는 파트너, 사업자, 동반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 전달했어요. 아까 이런 분들 특히 있죠. 건강에 관심 있는데 사업에 관심 없고 그러면 주변에 추가 수익이나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주변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 사장님은 하지 마세요. 근데 사장님 주변에 하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개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오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인드 세팅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일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에 대한 원칙을 꼭 세우세요. 세우셔서 하루에 2명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조금씩 이렇게 고구마가 익듯이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훅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갈 때는. 그걸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 미팅 하신 분도 계속 관계심만 했는데 이분이 전달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얘기 들으셨죠? 아니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얘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방법이긴 했나 봐요. 아니, 얘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건데 너 왜 사업 제대로 안 해? 막 오히려 소개한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 보따리를 푸니까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에요. 그 보따리가 뭐였냐면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따리를 풀 때, 훅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이런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시고 한번 열심히 그렇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파트너의 마음과 소비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또 멋지게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 한 주 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이아에게 물어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게요. 그때 많은 질문들 주세요.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아쉽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어요.